보증 기간 1년이 지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고장 나버린 전기밥솥, 화려한 유행만 믿고 비싸게 샀다가 몇 달 만에 코팅이 벗겨져서 버린 프라이팬, 다들 집에 한두 개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같은 가전 양판점 매장 앞에 서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번쩍번쩍한 터치 패널이 달린 수십만 원짜리 신상 모델과 투박하지만 단순해 보이는 기계식 제품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오래 갈지 몰라 망설였던 경험, 살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유행의 함정입니다. 신기하게도 친정어머니나 할머니 부엌에 가보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무쇠솥이나 빛바랜 양은 냄비가 지금도 멀쩡히 현역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대체 왜 우리가 큰맘 먹고 새로 산 주방용품들은 얼마 쓰지도 못하고 고물이 되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과 함께 우리가 매장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며 지불했던 불필요한 브랜드 거품값을 완전히 걷어내 드리겠습니다. 이 바닥의 경제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기업 주방용품 브랜드들이 상장 기업이 되고 나면 그들은 시청자 여러분의 주방 편의보다 주주들을 위한 분기 실적을 먼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매년 매출을 올리고 새 제품을 팔아야 하니 물건이 평생 멀쩡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인 셈이죠. 그래서 그들이 도입한 치밀한 전략이 바로 계획된 진부화입니다. 제품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능이 떨어지거나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만들어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새 제품을 다시 사게 만드는 기술적인 꼼수입니다. 멀쩡히 오래 쓸 수 있는 기계식 스위치 대신 굳이 1년만 지나면 습기 때문에 먹통이 되기 일쑤인 스마트 터치 패널을 가전에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세라믹 코팅이나 알록달록한 컬러 테플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몇 달은 계란 프라이가 미끄러지듯 잘 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코팅층이 얇아지면서 수명을 다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마케팅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겉면에 박힌 화려한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바닥에 쓰인 진짜 금속의 종류와 두께입니다. 대를 이어 평생을 쓰는 진짜 명품들은 유행 타는 기술이 아니라 소재의 본질에 집중합니다. 묵직한 무쇠, 튼튼한 스테인리스 스틸, 두꺼운 알루미늄 주물, 단단한 유리와 무거운 원목 도마가 수십 년이 지나도 부엌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광고해도 10년째 뚜껑 고무 패킹만 갈아가며 짱짱하게 밥을 지어내는 할머니 댁의 풍년 압력솥이나 기름이 반질반질하게 잘 길들여진 옛날 무쇠팬의 내구성을 이길 수 있는 스마트 가전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그동안 백화점 주방 코너나 홈쇼핑에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마케팅 소음에 속아왔는지 제품 내부의 진짜 구조와 엔지니어링의 진실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살림 가계부를 지켜주는 진짜 알짜배기인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당장 매장 매대에 내려놓고 돌아와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매장 매대 뒤에 숨겨진 거대한 마케팅의 실체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전 양판점이나 백화점 주방 코너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주방용품들, 그 중에서도 특히 비싼 만큼 돈값을 하겠지라며 철석같이 믿었던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어떻게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방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프라이팬의 세계부터 시작해보죠. 요즘 홈쇼핑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현란한 육각형 패턴의 스테인리스와 코팅의 장점만 합쳤다며 엄청나게 광고하는 프리미엄 프라이팬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던 램세가 광고 모델이자 대주주로 참여하며 유명해진 미국의 헥스클레드 HX 스클레드입니다. 이 제품은 한국에서도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온라인 마켓은 물론 직구족들 사이에서 프리미엄 주방용품으로 입소문을 타며 28cm 프라이팬 기준으로 15만 원에서 큰 사이즈는 2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무려 3중 구조, 스테인리스 바닥에 특허받은 육각 세라믹 레이저 에칭 기술을 적용해서 고기 겉면을 바삭하게 익히는 시어링 이어과 음식을 매끄럽게 미끄러뜨리는 논스틱 슬라이드 기능이 영원히 유지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0만 원짜리 프라이팬 뒤에 숨겨진 엔지니어링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마트, 모던하우스 같은 곳의 주방 코너에 가보면 이 헥스클레드와 구조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공법으로 만들어진 중국 제조 공장의 직배송 제품이나 국내 중소기업의 육각 하이브리드 3중 구조 프라이팬 크로프턴 트라이플라이 하이브리드 이퀴벌런트를 단돈 2만 원에서 3만 원대면 아주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 둘 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열전 도율을 높이기 위해 알루미늄 코어를 중심에 두고 양면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결합한 3중 하이플라이 구조에 표면에 육각형이나 격자 무늬로 미세한 스테인리스 돌기를 만든 뒤 그 틈새에 논스틱 코팅을 채워 넣은 방식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똑같은 기술로 만든 프라이팬인데 하나는 2만 원이고 하나는 20만 원이 넘는 무려 10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답은 프라이팬의 품질이 아니라 마케팅 비용에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7월 16일 고돈 램세이와 폭스 엔터테인먼트의 합작 투자 법인인 스튜디오 램세이 글로벌은 헥스클레드의 모회사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투자 계약서를 살펴보면 이 엄청난 금액은 순수한 현금뿐만 아니라 막대한 미디어 노출 보장, 즉 광고비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헥스클레드는 이미 연간 매출 3억 5천만 달러, 약 4,500억 원을 바라보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즉, 시청자가 백화점 카드 할부나 쿠팡 로켓 배송으로 결제한 20만 원이라는 거금은 더 완벽한 열전 도율이나 영구적인 코팅 기술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세계적인 스타 셰프의 광고 계약금과 전 세계 인스타그램 피드를 도배하는 화려한 마케팅 캠페인 비용을 소비자가 대신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가계부 관점에서 냉정하게 연간 사용 비용 키코스트 퍼 이어를 계산해 볼까요? 이 육각 하이브리드 프라이팬은 스테인리스 돌기가 코팅을 보호해 준다고 광고하지만 결국 틈새에 박힌 코팅은 2, 3년 정도 매일 쓰다 보면 미세하게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20만 원짜리 헥스클레드를 사서 3년을 쓰고 코팅이 수명을 다해버린다면 1년에 약 6만 6천 원씩 버린 셈이 됩니다. 반면 알리익스프레스나 국내 대형마트에서 2만 원대에 파는 똑같은 구조의 하이브리드 펜을 사서 똑같이 3년을 쓰고 바꾼다면 연간 사용 비용은 고작 7천 원에 불과합니다. 고기를 굽고 와인을 부어 소스를 졸이고 인덕션이나 오븐에 넣고 돌리는 조리 성능 자체는 눈을 가리고 요리하면 전문가조차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굳이 스타 셰프의 얼굴값과 대기업의 광고비를 내 주머니에서 보태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격 거품의 비밀은 비단 프라이팬뿐만이 아닙니다. 주방에서 매일 쓰는 실리콘 뒤집개, 국자, 알뜰 주걱 같은 소형 조리도구의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식기 전문관 혹은 윌리엄스 소노마 같은 프리미엄 편집숍에 입점해 있는 수입 브랜드 매장에 가보면 세련된 포장에 담긴 실리콘 스패츌러 하나가 3만 원에서 4만 원씩 매대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이소나 자주, JGA주, 이케아 코리아 매장에 가면 겉보기에는 거의 똑같이 생긴 식품 등급 실리콘 조리도구가 단돈 2,000원, 비싸야 5,000원 안팎에 팔리고 있죠. 많은 소비자가 비싼 건 유해 물질이 안 나오는 더 안전한 실리콘을 썼겠지 하며 막연한 불안감에 돈을 더 지불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주방용품의 화학 코팅 및 실리콘 유통 구조를 추적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나 대형마트의 하우스 브랜드 크로프턴, 자주 등 제품이나
알고 보면 전 세계 실리콘 및 코팅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 화학 기업들의 검증된 라이선스 기술을 똑같이 공유합니다. 전 세계 주방용품 공장들이 사용하는 PPG 그룹의 그래블론 C3 코팅, 위포드 코팅, 혹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전 세계 규격의 식품 안전 등급 푸드 세이프 실리콘 원료들은 다이소 물건이든 백화점 명품이든 근본적인 화학적 성분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결국 백화점에서 3만 원짜리 실리콘 국자를 사는 행위와 다이소나 이케아에서 3천 원짜리 실리콘 국자를 사는 행위는 서로 다른 품질의 제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제품의 본질은 똑같지만 하나는 화려한 카탈로그를 찍고 강남 한복판 백화점에 값비싼 임대료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포장 가치의 비용을 소비자가 대신 지불하는 것뿐입니다. 실리콘의 내열 온도도 똑같고 손잡이의 휘어짐이나 그립감의 기하학적 구조도 차이가 없습니다. 국자, 뒤집개, 거품기까지 세트로 맞춘다고 했을 때 프리미엄 브랜드 매장에서는 15만 원이 훌쩍 넘어가지만 마트나 다이소에서는 1만 원대면 끝납니다. 굳이 반짝이는 매장 조명값으로 돈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이런 주방용품 업계의 숨겨진 비밀을 매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프라이팬은 얼마짜리인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자, 다음으로 도마 위에서 매일 쓰는 나무 주걱이나 조리용 스푼 같은 목공 제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크레이트 앤 베를 같은 수입 인테리어 매장이나 백화점 고급 리빙관에 가면 유럽산 너도밤나무 비치우드나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다며 정교하게 가공된 나무 스푼 하나를 3만 원에 팝니다. 6종 조리도구 세트를 맞추려면 거의 20만 원 돈이 깨지죠. 반면 이케아 코리아나 모던하우스, 한샘 매장에 가면 똑같은 유럽산 너도밤나무로 만들고 FDA 식품 안전 기준을 통과한 나무 주걱이 개당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을 나란히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교해보면 그 어떤 목공 전문가도 도무지 차이점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나무의 나이테 밀도, 표면의 오일 마감 처리, 손에 쥐었을 때의 단단함까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손잡이 끝부분에 레이저로 어떤 브랜드 로고가 음각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세련된 쇼핑백에 담겨 나왔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나무는 자신이 어느 매장 매대 위에서 팔렸는지, 손잡이에 누구 이름이 낙인 찍혔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방의 뜨거운 김과 수분을 견뎌내는 내구성은 두 제품 모두 동일합니다. 백화점에서 나무 주걱을 사며 지불하는 그 엄청난 웃돈은 장인의 정교한 수공예 기술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의 감성 사진을 찍기 위한 스튜디오 대여료와 모델 비용을 대납해주는 꼴입니다. 가전제품 쪽으로 오면 이 마케팅 사기의 수위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신혼 부부들의 로망이자 주방 인테리어의 꽃으로 불리는 상징적인 가전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산 키친에이드 아티산 스탠드 믹서입니다. 하이마트나 백화점에서 정식 수입품을 사려면 모델에 따라 50만 원에서 비싼 건 70만 원을 호가합니다. 베이킹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싱크대 한 구석에 이 묵직한 반죽기를 올려두는 게 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70만 원짜리 명품 반죽기의 기술 사양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키친에이드 아티잔 모델의 소비 전력은 325와트 수준이며 스테인리스 볼 용량은 약 4.7리터 5쿼트입니다. 반면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가성비로 엄청나게 팔리는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나 알리익스프레스의 엠비아노 스타일 기계식 스탠드 믹서를 보면 가격은 단돈 6만 원에서 7만 원대에 불과한데도 모터 출력은 무려 420와트에 달하고 볼 용량은 5리터가 넘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인데 기계적인 힘을 나타내는 와트수와 용량이 수십만 원짜리 명품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해외 유명 요리 전문 매체인 심플리 레시피스나
히팅웰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독립적인 비교 실험 데이터입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6만 원짜리 가성비 반죽기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죽 튠 방지 커버, 샴플라식 와드나 재료 투입구, 그리고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는 펄스 및 터보 기능이 70만 원짜리 키친에이드 오리지널 모델에는 오히려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는 더 뛰어난 성능과 편리한 기능을 위해 60만 원의 웃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동글동글한 복고풍 디자인과 지난 수십 년 동안 잡지 광고가 만들어낸 미국 중산층 주방의 환상을 사기 위해 그 거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물론 기계적인 뼈대와 내구성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전문 수리 기사들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키친에이드의 모터 구동축과 내부 기어박스는 묵직한 통주물 금속으로 설계되어 있어 매일같이 아주 되직한 식빵 반죽이나 대량의 베이글 반죽을 무리하게 돌려도 모터가 타버리지 않고 20년 넘게 버텨내는 무지막지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반면 6만 원짜리 저가형 반죽기들은 내부 기어의 일부 부품에 강화 플라스틱 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일 떡 반죽이나 무거운 통밀빵 반죽을 혹사하듯 돌리면 1, 2년 안에 내부 기어가 갈려나가며 수명을 다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카테고리의 합리적인 가계부 공식은 명확합니다. 내가 만약 일주일에 서너 번씩 거친 천연 효모빵이나 하드 계열 식빵을 전문적으로 굽는 하드코어 홈베이커라면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투자해서 평생 쓰는 키친에이드를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년에 몇 번 아이들 생일 케이크 시트를 굽거나 가끔 수제 쿠키 반죽을 하고 달걀 흰자로 머랭을 치는 정도의 일반적인 가정집이라면 70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싱크대 장식품으로 썩히는 것보다 6만 원짜리 가성비 제품을 사서 가볍게 쓰는 것이 연간 사용 비용 측면에서 수십 배 이득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요즘 한국 부엌의 필수 가전이 된 에어프라이어 시장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국내 가전 시장에서 에어프라이어의 대명사로 군림하며 프리미엄 라인을 독점하고 있는 닌자 푸디 듀얼존 에어프라이어는 하이마트 매장가 기준으로 보통 20만 원대 중후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독립된 바스켓이 두 개 있어서 한쪽엔 통닭, 한쪽엔 감자튀김을 동시에 돌릴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죠. 하지만 쿠팡 로켓 배송이나 가전 양판점의 하우스 브랜드 코너를 조금만 찾아보면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8리터, 각각 4리터씩 두 개, 용량을 가진 듀얼존 에어프라이어를 단돈 8만 원 안팎에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무려 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두 기계를 가져다가 닭고기를 넣고 똑같은 온도로 돌린 뒤 중심부 온도를 고기용 온도계로 측정해 보면 2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내부 육즙 상태나 바삭함의 정도가 소수점 단위까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닌자가 받아 챙기는 그 비싼 웃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매끄럽게 마감된 외관 플라스틱의 재질, 디지털 터치 화면의 부드러운 반응 속도, 그리고 오랫동안 TV 홈쇼핑과 오픈마켓 상위 노출을 점령하며 쌓아 올린 브랜드 인지도 값입니다. 반면 8만 원짜리 보급형 제품은 플라스틱 사출 마감이 약간 투박하고 버튼을 누를 때 삑삑거리는 소리가 조금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사소한 감성적 마감과 브랜드 이름 때문에 20만 원을 더 태울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아껴서 마트에서 한우를 몇 번 더 사 먹을 것인가? 현명한 살림꾼이라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번 파트의 가장 강력한 하이라이트이자 프랑스산 명품 냄비의 거대한 환상을 깨부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주부들이 백화점 세일 기간이나 신혼 살림을 차릴 때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워너비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산 명품 무쇠 주물 냄비인 르크루제와 스타우브입니다. 백화점 식기 전문관에서 24cm 전골 냄비나 7쿼트, 약 6.5리터 크기의 큼직한 곰솥을 사려면 정가가 무려 40만 원에서
50만 원에 육박합니다. 묵직한 무쇠 주물에 형형색색의 예쁜 에나멜 코팅이 입혀져 있어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두기만 해도 부엌 품격이 올라가는 것 같죠. 그런데 해외 주방용품 전문 리뷰어들과 실험실에서 아주 흥미로운 끝장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백화점 정가 48만 원짜리 르크루제, 40만 원짜리 스타우브, 그리고 대형마트나 코스트코, 쿠팡 등에서 흔히 살 수 있는 4만 원짜리 보급형 에나멜 무쇠 주물 냄비를 나란히 한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양의 소갈비찜과 닭볶음탕을 넣고 무려 4시간 동안 약불로 뭉근하게 조리는 요리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요리가 완성된 후 고기의 연해진 정도, 국물의 깊은 맛, 내부의 열 보존율을 정밀 측정했더니 새 냄비 사이에서 그 어떤 기술적인 유의미한 차이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더 빨리 타거나 눕지도 않았고 수분이 증발하는 양도 똑같았습니다. 무쇠 주물 냄비의 핵심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철을 두껍게 녹여내어 무게를 무겁게 만들고 그 무거운 뚜껑이 내부 압력을 꽉 잡아주어 열을 가두는 엔지니어링입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첨단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철의 물리적인 무게 그 자체가 성능인 것입니다. 4만 원짜리 마트표 무쇠 냄비도 철이요. 48만 원짜리 르크루제도 본질은 똑같은 철입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갈비찜은 자기가 지금 40만 원짜리 명품 프랑스 냄비 속에서 익어가고 있는지 4만 원짜리 마트 냄비 속에서 끓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물론 10배의 가격 차이를 만드는 오랜 세월의 디테일은 있습니다. 영국 리빙 전문 매체 이알홈의 기자 레베카 나이트는 4만 원짜리 가성비 무쇠 냄비를 매주 1회 이상 무려 5년 동안 실제로 사용하며 장기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5년이 지난 뒤 내린 결론은 조리 성능은 첫날과 똑같이 완벽하지만 내부의 하얀 에나멜 코팅 표면에 미세한 미세 균열이 생기고 카레나 김치찌개 같은 한국식 양념에 의한 착색과 미세한 코팅 벗겨짐, 치핑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그녀의 어머니가 수십 년 전 사서 물려준 빈티지 르크루제와 스타우브는 여전히 새 것처럼 매끄러운 유리질 코팅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르크루제와 스타우브가 자랑하는 기술의 핵심은 무쇠 그 자체가 아니라 무쇠 표면에 유리를 고온으로 구워 붙이는 에나멜 초정밀 코팅 기술과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다는 평생 보증 라이프타임 워런티 정책에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 번 사서 딸에게 또 그 딸이 손녀에게 대를 이어 물려줄 가업과 같은 주방 보물을 원한다면 40만 원의 가치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 가계부 안에서 실용적으로 쓸 물건을 찾는다면 4만 원짜리 가성비 무쇠 냄비를 사서 쓰다가 코팅이 상하면 5년 뒤에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5년 주기로 바꾼다 해도 40년 동안 총 32만 원밖에 들지 않으니 처음부터 백화점에서 48만 원짜리 명품 한 개를 사는 것보다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마케팅 거품의 사례들을 지적했다면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가족의 건강을 해치거나 산지 단 몇 주 만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절대로 사서는 안 될 주방용품의 치명적인 함정 3가지를 폭로하겠습니다. 매대에서 이 제품들을 마주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지나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대형마트 매대나 홈쇼핑에서 초특가 일부 세일 기획전으로 박스째 쌓아놓고 파는 이름 없는 저가형 코팅 프라이팬과 냄비 세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나 다이소에서 티타늄 코팅이나 PPG 라이선스 그래블런 코팅 공인 마크가 정식으로 박힌 합리적인 제품 크로프톤 타이테니움 이퀴벌렌트를 살 때는 안전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유해 물질인 PTFE, PFOA, 납,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엄격한 환경 규제 검증을 통과한 안전한 화학 공법으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밀어내기 상품처럼
동네 마트 행사장이나 저가 직구 사이트에서 브랜드 로고도 없이 화려한 색상만 입혀서 10,000원 안팎에 파는 정체불명의 알루미늄 코팅 팬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사서 가스레인지 불 위에 올리는 순간 주방은 순식간에 위험지대로 변합니다. 소비자 보호 플랫폼과 글로벌 주방 테스트 기관들의 다년간의 정밀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무명 저가 코팅 팬들은 불과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표면에 불소수지 코팅이 마치 각질 일어나듯 껍질째 벗겨져 나와 음식물에 섞여 들어간다는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 위에 올리자마자 열팽창 개수를 이기지 못하고 손잡이 접합부의 플라스틱이 녹아내려 유독가스가 발생하거나 가스불의 강한 화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잡이를 고정하던 알루미늄 리벳이 펑 하고 터져나가며 끓던 국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은 실제 사례까지 국내외 조리 현장에서 정밀 보고되었습니다. 글로벌 홈 리빙 검증 기관인 험스 앤 가든스의 수석 테스터들조차 이름 없는 초저가 코팅 팬들은 내구 수명 자체를 기술적으로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공식적으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프라이팬 값 10,000원 아끼려다가 불소수지 화학물질을 가족들에게 먹이고 끓는 기름에 화상을 입을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코팅팬만큼은 반드시 브랜드와 성분 표시가 명확한 검증된 제품만 고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영리한 마케팅 덫은 바로 다이소나 처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눈을 사로잡는 알록달록한 컬러 코팅 티타늄 칼 세트입니다. 화사한 핑크색, 민트색 혹은 화려한 꽃무늬가 칼날 전체에 입혀져 있고 6종 세트에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파는 제품들 마트 지나가다 보면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주방 분위기가 화사해질 것 같아 충동 구매하기 딱 좋은 아이템이죠. 하지만 이 예쁜 칼들을 집으로 모셔오는 순간 불과 두세 달 만에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게 됩니다. 칼날 표면에 입혀진 그 화려한 색상 코팅은 주방의 가혹한 환경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나무 도마나 플라스틱 도마에 대고 몇 번 칼질을 하다 보면 식재료와의 마찰 때문에 칼날 끝부터 코팅이 미세하게 깨지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김치나 고기를 썰 때 그 떨어져 나간 형형색색의 화학 페인트 부스러기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식기세척기에 넣고 돌리기라도 하면 고온의 스팀 때문에 코팅이 마치 페인트 칠 벗겨지듯 흉측하게 일어나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아 도저히 부엌에 내놓고 쓸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한 고물이 되어버립니다. 반면 똑같은 매대 구석에서 파는 겉보기엔 투박하고 아무 색상도 없는 통 스테인리스 주방도 세트 크로프톤 셰프스 컬렉션 이퀴발렌트나 독일산 스틸을 사용했다고 표기된 수수한 칼들은 가격이 2, 3만 원대로 약간 더 비싸지만 평생 써도 코팅이 벗겨질 염려가 없고 주기적으로 갈아만 주면 대를 이어 쓸 수 있을 정도로 절삭력과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비록 독일 졸링겐 공장에서 정밀 단조된 수십만 원짜리 명품 칼은 아닐지라도 정직한 통금속 칼은 최소한 소비자를 기만하지는 않습니다.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껍데기 코팅에 속아 쓰레기를 돈 주고 사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세 번째 폭로는 주방용품 업계의 가격 파괴라는 달콤한 서사 뒤에 숨겨진 가장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안전 무감각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고를 때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가성비가 좋다며 무조건 칭찬해서는 안 되는 명확한 한계선이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불과 얼마 전인 2025년 10월 9일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는 전 세계 유통망을 뒤흔든 대규모 강제 리콜 명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만 대가 넘게 팔려나간 4만 원짜리 보급형 초저가 멀티 전기 압력 쿠커 암비아노 일렉트릭 프레셔 쿠커였습니다. 4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전기밥솥, 찜기, 슬로우 쿠커 기능까지 다 된다고 해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베스트셀러 모델이었죠. 그런데 이 제품이 왜 국가기관에 의해 전량 폐기 및 리콜 처리가 되었을까요? 무려
11건이 넘는 폭발 및 안전사고 접수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그 고장 메커니즘이 너무나도 공포스럽습니다. 내부의 압력이 최고조로 달해 뜨거운 스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잠금 장치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뚜껑이 아무런 저항 없이 덜컥 열려버리는 치명적인 엔지니어링 불량이 발생한 것입니다. 15펩시 제곱인치당 파운드라는 무지막지한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뚜껑이 열리는 순간 내부에 끓는 마찰열과 수백 도의 고온 내용물들이 주방 전체와 요리하던 사람의 얼굴, 그리고 거실에서 놀던 아이들을 향해 미사일처럼 폭발하며 뿜어져 나왔습니다. 접수된 11건의 사고 중 무려 8건의 사례가 피부가 완전히 흘러내리는 중증 화상 상해로 이어져 응급실로 직행해야 했습니다. 이 리콜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일반적인 무쇠 냄비나 나무 도마 같은 카테고리는 단순한 구조적 원리 때문에 가격을 10분의 1로 깎아도 조리 성능에 큰 문제가 없고 안전상의 위험도 적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강한 압력과 고온의 전기를 제어해야 하는 밀폐형 압력 용기 가전만큼은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추기 위해 안전 센서와 플라스틱 차단막의 단가를 몇백 원 단위로 깎아내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영역입니다. 8만 원을 아끼려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화상 흉터를 얻게 된 8명의 피해자들은 초저가 가성비 마케팅이 감추고 있었던 잔인한 대가를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전체 주방 시장의 구조를 종합해보면 대기업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요구하는 수십만 원의 거금 중 상당 부분은 엔지니어링의 혁신이 아니라 그들의 화려한 연예인 마케팅, 백화점 입점 수수료, 그리고 화려한 포장 박스 값을 소비자가 대신 지불하는 로고 세금, 로고 탁스에 불과합니다. 르크루제는 에나멜의 아름다운 마감에서 승리했고 키친에이드는 묵직한 통주물 모터의 내구성에서 승리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네 가정집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